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안허브 최진희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다문화 강사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현장의 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전문 다문화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는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소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가 진단하는 시간을 주로 갖는데요. 오늘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체크해 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다문화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정말 다문화 강사 될 수 있을까? 과연 나하고 잘 맞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가 진단을 마음속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음, 네,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아주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신 후에 아,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는 정말 다문화 강사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강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선배 강사로부터 현장에 대해 듣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강사,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가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자, 사진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네, 버뜨갈이라는 몽골 강사님이십니다.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 국적으로 몽골로 지금 해외 봉사활동을 가셨어요.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봉사활동을 가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냐고요? 네,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해외 봉사활동 또한 막혀서 지금 잠시 한국에 귀국해 계시고 그래서 한국 귀국한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다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버트갈 선생님은 한국에서 다문화 강의를 하신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그 이외에도 컬럼리스트, 또 방송인으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다문화 강사님 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다문화 강사님들이 계실 거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다문화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신 분이 가장 훌륭한 다문화 강사님이다라고 모신 것보다는 이런 강사님도 계십니다. 다양하게 잘하는 강사님이 많으신데 그중에서 또 특별히 몽골 분이시고 또 개성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훌륭한 강사님이시니 모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는 조금 다른데 내가 하는 다문화 강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5년 동안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유감없이 소개해 드릴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 오늘은 선배 강사에게 조언을 듣고 또 현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골 선배 강사님, 버뜨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선생님 잠깐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네.
저는 한국에서 올해로 11년 차 이제 거주 중 생활하고 있는 버트가라고 하고요. 다문화 강사 활동한 지 벌써 5년이 돼가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해왔던 강사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문화 강사 벌써 5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다문화 강사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리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문화 이제 그 각 나라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사람으로서 처음 이제 내 나라, 내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 제가 그 나라의 전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부터 행동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학습자가 처음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저로 이제 몽골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쵸. 네. 이제 사실 몽골 사람을 만나본 사람 많지 않은데 네네. 버트걸 선생님을 통해서 특히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네. 몽골은 이렇구나 또는 몽골 사람은 성격이 이렇다 또는 네. 외모가 이렇다. 선생님 한국 사람 같은데 맞아요. 네, 몽골 네.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 하니까 네네.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강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은 결혼이주 여성들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되게 한계적이고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취직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와중에 서대문구에서 예전에 살았었거든요. 서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강사 양성교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처럼 지금 예, 양성 맞아요. 교육 중이신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수강하고 이제 1등을 하게 된다면 뭐 점수 모든 면에서 1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서대문구 소재 이제 다양한 학교 유치원에 가서 강의 파견이 된다고 하시길래 얼떨결에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서대문구에서 다문화 강사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다른 선생님들처럼 양성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활동을 5년 동안 하고 계신 거죠? 예, 맞아요. 네. 첫 수업 혹시 기억나세요? 사실 긴장이 돼가지고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솔직히. 왜냐하면 말을 이렇게 준비한 거 많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PPT에 쫓겨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 수업을 다시 재생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못하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첫 수업이 어디였어요? 저는 서대문구에 있었던 한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 네. 그렇죠. 초등학교 수업, 중학교 수업, 또 유치원 수업 다 해보신 거죠? 다 해봤어요. 네. 어떤 수업이 가장 재미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근데 만 3세, 4세 이하는 어려워요. 그쵸, 만 5세부터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 순수하고 선생님 뭘 시켜도 그걸 따라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되게 흠이 나요. 흥이 나죠. 흥이 나고 너무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노래니 율동이니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는데 내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졸거나 아니면 또 딴짓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너무 힘들어서 오셔가지고 저 강사 자질이 없나 봐요 하신 분도 많은데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제 수업에는 정말 졸리거나 그런 애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에게 보여주는 거 있으면 좋은데 올라갈수록 보여주는 것에서 시시하다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고 그 동화라든지 전설, 사랑의 전설, 그 나라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풀어나가기도 하지만 잘 듣고 그런 것을 체크를 한 번씩 중간중간에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분동 강의를 하면 5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 내가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주인공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라고 하면 애들이 긴장이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잘 맞추면 맛있는 간식을 줘요. 아, 네. 그러면 다른 친구도 이제 먹고 싶어요. 애들은 네, 솔직히 네. 학교에서 무지 배고파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단점을, 그 약점을 네. 잘 이용만 할 수 있다면, 네. 그 졸리거나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어요. 네. 보여주기만 하면 솔직히 시시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선물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은 아주 작은 것을 받아도 그 안에서 네. 받으면 너무 기뻐하니까 맞아요. 네, 선물이라고 막 이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작은 거. 사실 저희도 뭐 코끼리 인형 이런 거 만든 네.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실패하기도 하지만 코끼리 인형이 그런 뭔가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거 말해주면서 주면은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또 선생님한테 자랑하겠다고 자기 맞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자랑한다고 되게 네. 좋아해서 선생님 팁을 주셨네요. 네. 네. 선물. 네. 선물은 무조건 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반에 20명 있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3개라고 준비를 해요. 그게 120개를 가져가요. 아, 그 사탕을 120개지만 120개. 사탕이나 네. 뭐 가벼운 걸로. 가벼운 걸로. 그게 부담 안 돼요. 네. 강사료를 어차피 받잖아요. 그 강사료 20%를 그대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네. 그래야지 또 이제 강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0%를.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졸게 하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는 어떤 자질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 맞아요.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라는 뭐 희망을 주는 게 좋지만 사실 강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거든요. 네. 사실은 성격이 너무 급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중에서 특히 이제 큰 학교일수록 한 명 정도는 지적인 면에서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갑자기 일어서거나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놀라워하지도 않고 그 친구를 뭐라 해야 되나?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가 20명 정도 2명, 3명이 딴짓해도 이렇게 넘어갈 줄 알고 그 친구는 다른 친구의 감을 방해주지 않은 선에서 혼자 얼마든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보통 이제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불안이라든지 그런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애들이고 그걸 굳이 너 왜 이렇게 하면 다른 반 친구들은 또 이제 상처가 되고 그 친구도 특히 상처가 되고 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더 못되게 굴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딱 보이거든요, 반에서. 네.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문화 강사가 되고 또 학교에 가려면은 약간 부모의 마음이나 또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그래도 우리 결혼 이민자 이제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거나 또 이런 이제 아이들을 접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점일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그래도 강사로서의 자질. 사실 저는 처음 아시아너브가 생긴 게 2013년인데 그때는 저희 이제 우리 직원을 이주여성 직원이 많았어요. 직원을 뽑았을 때 강사를 하라고 하면 막 울었어요. 왜냐면은 PPT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너무 놀란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다들 PPT도 잘 만들고 강의록도 잘 쓰는데 그 6년, 7년 전만 해도 대표님 차라리 제가 청소를 할게요. 그래서 너무 울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결근을 한 거죠. 그런 직원도 있었어요. 가지고 근데 남편이 이제 강사라는 직업이 좋은 거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막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다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때 우리 이주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 컴퓨터라는 거 특히 내가 PPT까지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좀 사회가 변한 거기도 하고. 그런 거 같네요. 근데 그런 자질이나 뭐 어떤 내가 강의 나갔을 때 보니까 이런 자질은 꼭 있어야겠다 생각하는 게 또 있을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밝고 목소리도 커야 된다고 보고요. 전달력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간식이 있다 하더라도 선물 같은 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재미있게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르면요.
그 좋은 것들 필요 네.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리고 재미없어 하더라도 비웃고 그래도 으쌰으쌰하고 예,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런 특히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졸려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일부러 다가가서 너 꿈이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는 다문화 강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친구가 다문화 강의를 듣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난 너가 궁금한데 너도 나를 궁금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너 뭐야, 너 동생 있어? 누구랑 살아? 뭐 이런 거 이제 간단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뭐야, 이 선생님은 다른 다문화 선생님하고 다르네? 이 선생님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네? 내 말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딴짓하는 아이일수록 그 학생에게 조금 더 약간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가까운 질문을 해주면은 아이들 나한테 관심 갖는구나 바로 느끼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질문 보통 이제 다문화 강의 시간은 길잖아요. 다른 수업에 비하면 2시간씩 해줘요. 80분 정도.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정말 이렇게 맛보기 정도로 하고 쉬는 시간은 1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이들 어떻게 노는지 다 보여요. 솔직히 이게 중요한 게 수업 시간 20분에서 30분 전에 들어가는 것도 팁인 게 그 학생 학교 반 애들이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쉬는 시간에 가서 이 친구는 활발하고 이 친구는 조용하고 이 친구는 쉬는 시간 이게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일찍 가서 그 친구들 노는 것까지 하면 좋아요. 또 이제 팀별로 이제 짜서 나중에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애 있고 안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그것까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같은 전통놀이를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또 어떤 학교는 하기 싫어하고. 맞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애들은 나 얘랑 죽어도 같이 하기 싫다고 해요. 그래서 왜 너 누구랑 하고 싶어라고 하면 저 친구는 저기 있어 하면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너 미안한데 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알아서 4명씩 앉아라라고 한다. 5명씩 앉아라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 같은 애가 있어요. 꼭 어딜 가는 거 있어.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하자라든지 그러한 약간 눈치 빠른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거 근데 사실은 많이 해봐야지 또 생기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되게 친숙하게 이게 저희 다문화 선생님들은 일단 한국말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을 되게 자신있게 못 불러요. 막 학생 뭐 되게 일단 좀 많이 어설픈 한국어를 얘기도 소심하게 이러면 말 안 들어요. 그냥 가자마자 학생 이리 와! 막 이래요. 저는 우리 학생 이리 와봐! 이리 앉아봐! 그리고 되게 어쨌든 그거는 학교 아니고 그 친구가 엄청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학생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생 이쪽으로 와봐. 이 친구들하고 놀아봐. 너네가 짝이야. 1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친절하게 되게 선량하게 동네 아줌마처럼 그렇게 하는 선생님 것도 목소리가 크고 밝고 그러니까 되게 또 쉽게 또 와닿기도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되게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시다 보니까 되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약간 선배로서의 독설 같은 거 이런 사람은 정말 다문화 강사보단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신감 없고 목소리 작은 사람. 네 맞아요. 왜요? 목소리 작고 목소리 안 작으신데요? 사실 목소리를 크게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저는 1시간 이상은 강의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이 그러니까 이게 목에서 말을 하니까 사실 배에서 말을 해야 된다고 스피치 수업 저희 아시아나오프도 스피치 수업을 많이 하는데 막상 저는 배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목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실 분은 정말 스피치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 복식 호흡 연습도 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저는 스피치 교육도 저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저는 복식 호흡이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하는 걸 일단 좋아하고요. 말이 태어날 때부터 컸어요. 목소리 크다 보니까 이게 옳든 말 안 옳든 간에 그냥 일단 뱉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좋아하거나 저 같은 비슷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해먹을 수 있고요. 소심하고 학생이 하는 말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뭐야 이 전통 옷이 이상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입어 창피하다라든지 가지고 온 물건 가지고 흉을 본다든지 그 뭐 선생님이 그 자기 나라 음식 간식을 가져왔는데 맛이 없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되게 상처를 받으면 못 해먹어요 이 직업을요. 사실 저희도 몽골 수업할 때 그 몽골 뭐죠 약간 유분 그 딱딱하게 하얀 그 간식 있잖아요. 네. 아로히. 네, 그것을 애들이 먹다가 뱉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먹기 힘든데 이제 아이들은 저는 먹기 힘들어도 성인이니까 참고 먹잖아요. 그럼요. 성인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막 뱉는 거 해가지고 제가 옆에 우리 몽골 선생님 계실 때 조금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거 갖고 이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안 될 거고 저희 점심 먹을 때 잠깐 만났던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좀 약간 좀 무섭게 보이시죠? 저 좋았어요. 쿨하시고. 쿨한 성격인데 약간 가르칠 때 좀 무섭게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악마 같아요라고 말한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 직설적이어가지고 그래 악마의 맛을 볼래?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담임 선생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 않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방금 악마 같았어 미안해 다시 천사로 바꿔줄게 막 이런다든지 조금 유도리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난 악마라고 하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도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정말 좀 뭔가 타고나야 되는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초보자인들의 경우 강사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을 보고 계셔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 있을 때 그래도 잔잔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딱 봐도 초보자 같이 생겼고 딱 봐도 경험이 없어 보면 애들도 알아요. 딴짓 하려고 그래요. 수업에 집중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제가 경험이 없는데 제가 조금 겁난다. 아이들이 제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 선생님이 좀 뒤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담임 선생님께서도 물론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도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장 좋은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뭐 하나라도 더 받아들이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담임 선생님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한 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사는 어떤 강사고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강사가 있잖아요 또. 주로 이제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예쁜 선생님. 예쁜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얼굴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의를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를 할 때 저는 몸무게 조절을 해요. 몸무게 조절까지. 왜냐하면 남 앞에서 이제 제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나라의 대표잖아요. 제가 안 예쁘고 제가 뚱뚱하고 제가 자기 관리 못해 보이면요. 그 나라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전 그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몽골 사람은 그냥 뭐 뚱뚱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몽골 사람은 자기 관리도 잘하고 뭐 한국 사람 못지않게 또 이제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골이라고 하면 뭐 동남아시아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시아가 나쁘게 한 건 아니고요. 이게 후진국이라고 그러니까 지역의 위치부터 잘 모르고 위치부터 모르시고 또 이제 후진국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니까 근데 제가 몽골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놀래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 아니면 중국 사람처럼 그 몽골이라고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EBS에서 다큐멘터리 얼마나 많이 들어줬어. KBS에서 진짜 말 타는 것만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죠. 그러니까 네. 몽골 사람들은 그냥 말 타고 초원에 살 것 같고 게르에만 살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너무 세련된 선생님이 오시니까 이제 몽골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네. 줄 알고. 네. 보면 애들이 다문화 수업인데 한국 사람 왔네 막 이래요. 그래서 네. 계속 선생님 진짜 몽골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그건 안 말해주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놀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더 이 선생님이 재밌네. 그래서 막 그러면서 또 그것도 팁인 게 안 말해주지라든지 그 아이들 연령대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 만화들 있어요. 네. 걔네들 목소리로 변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루피예요. 예를 들면 뽀로로에서는 루피고요. 네. 그 엘사에서는 저 안나예요. 그러면서 막 네. 저는 뮤지컬 좋아해요. 네. 제가 몽골을 가르치려고 온 건 맞는데 그래도 일단 그 아이들하고 저하고 그렇죠. 공통점을 제가 소통이 찾아야 돼야 돼요.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마음 열기에서 도입 부분에서는 뭐 그 반마다 다른데 그날에도 저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고 네. 솔직히. 그래서 전 반마다 들어가서 그때 느낀 걸로 예를 들면 너네 오늘 시험 봤니? 뭐 괜찮아? 아니면 요즘 고민 뭐 있어? 너네가 꿈이 뭐냐? 아니면 요즘 뜬 만화가 뭐야?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 BTS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훨씬 더 이 선생님은 헐 대박. 이 선생님 왜 우리가 아는 거 알지? 되게 옛날 사람인 줄 알아요. 생각보다 강사를요. 네.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알 건 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캐릭터로 변신도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교나 기관과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학교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아시아노브나 아니면 다문화 센터나 이런 데 기관에서 컨택을 하는데 이렇게 다 좋아할 수 있는 방법, 전화를 자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를 자주, 그냥 저는 지금 몇 군데에서 김포에서 지금 2군데 학교라든지 그게 지역을 말하기는 애매모호한데 거기서 이제 다문화 수업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맨날 이번 때는 어느 나라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들 하세요. 그러면 복지사라든지 복지를 담당하고 담당하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저는 이런 뭐 경력이 있는데라고 해서 명함을 내밀고 간다든지 그것도 좋고요. 또 이제 어떤 학교는 되게 보수적인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그냥 수업만 하고 가세요. 인사 안 해도 돼요. 라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근데 보수적인 학교일수록 좋은 게 총장을 또 만날 수 있고요. 아니면 원장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어필을 잘 해야 돼요. 그게 더 아이들의 그 교육에 있어서 신경 써준 학교라고 제가 판단했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그냥 선생님 수업만 하고 가셔도 돼요 라고 하는 학교가 오히려 조금 안 좋게 제가 봤어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장이라든지 총장, 그 학교 총장까지 만나게 해주는 학교라면 이 학교는 다문화에 대한 뜻이 있구나, 아이들 교육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빨리 명함을 냈고 네, 우리 선생님들 그러면은 이제 강사 양성과정 끝나면은 다들 명함도 하나씩 만들어서 인사드리고 이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이게 막 1년에 한 번씩 교사들이 이렇게 보직하시는 게 달라요. 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지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강사로 활동했을 때 부르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서대문구에서 한 달 5번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파견하고 5만 원 받았어요, 당시에. 한 번 수업하고 5만 원 받았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다음 수업에 내가 오고 싶은데 만약에 담임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오겠다라고 아이들한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아 차고치장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나 돈이 없는데 뭐 학교에서 예산이 없으면 그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무료로 오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미안해서 다시는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는 정말 강사료도 많이 받고 대접을 받아야 돼보다는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이 있듯이 저도 이제 뭐 사회복지사도 하고 한국교사도 하고 자격증 다 땄었거든요. 근데 모든 자격증 과정에서도 실습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실습 시간은
기관에 저희가 돈을 내고 실습하거든요. 아, 반대네요? 네, 사회복지사 네. 저 자격증 받을 때 제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몇 시간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달 정도. 아, 예. 그렇지만 돈을 내고 거기 가서 계속 일을 해요. 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은 똑같이 다 하지만 그래 그만큼 이제 현장 경험이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자격증 받기 전에 경험을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다문화 강사님들은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은 또 학교나 이런 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네. 작은 기회라도 가고 또 선배 강사님들 갈 때 따라가서 보조 강사로 도움도 주고 네. 이런 뭐 무료로 실습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잘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시간적인 투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돈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이쪽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싶으면 시간 투자 아낌없이 해야 되는 거 네. 맞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다면 특히 그 원장님,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네. 가서 유치원에 가서 내가 수업하고 싶다고 하면 싫어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가 없거든요. 네. 누가 엄마가 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네. 진짜 아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엄청 기분, 우리 엄마가 너네한테 간식 줬지 이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인기도 상승이 되고 엄마도 이제 실습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로 해주는 건데 솔직히 실수해도 용서가 되거든요. 네. 돈을 받고 하면 처음부터 하면 실수하면 그때 땀이 나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실수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무대라고 네. 즐겨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열심히 뭐 준비도 하고 하면은 사실 선생님이 이제 5년 되셨는데 5년 된 것보다는 굉장히 또 잘하시잖아요. 되게. 저도 노력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정도는 사실은 그냥 열심히 투자한다 생각하고 또 이 센터에서 교육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선배님들 하는 것도 보면서 계속 배워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만의 색깔이 있는 강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네. 혹시 그러면은 또 지금까지 계속 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다문화 센터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것은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배운 터득한 또 다른 팁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인간관계 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인간관계예요. 어른만 인간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미있게만 수업 가르치라고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소통을 이게 아이와 저의 소통 창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 3학년 이상이면 다 핸드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유튜브 한다. 너네도 유튜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선생님을 구독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댓글 달아요. 선생님 내가 정말 무슨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 친구들은 잘 지내? 이러면 애들 진짜 순수하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얼마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2회성도 될 수 있고 3회성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꾸준히 연락하고 있는 학교들이 3-4군데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있는 거고 또 이제 담당 다문화 선생님하고도 연락을 하거든요. 다문화 특히 이제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지금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 날이잖아요. 이때는 원래 학교들이 제일 바쁘고 그리고 글로벌 문화, 뭐 다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일주일 과정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아예 맡아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5번 수업 나가요. 그 정도 돈도 와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쵸, 맞아요. 세계인의 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 가정의 달이 많이 또 행사도 많고, 맞아요. 세계인의 달 또 가을이나 봄이나 또 이제 축제들, 몽골 축제가 나단 7월이죠. 그런 축제 있을 때 그리고 가을에도 다문화 축제를 가을에 하는 지역들이 있고 봄에 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행사들이 주변 행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우리가 또 일정들을 잘 알면 지구의 날, 세계인의 날 이런 맞아요. 일정들을 잘 알면은 맞아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것에 대해서 사실 팁이 없어요. 네. 이게 그냥 수업을 재미있게 가르쳐라, 학습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네가 가서 이렇게도 정보 얻을 수 있고 저렇게도 정보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네. 특히 이제 요즘은 한국이 너무 좋은 게 어딜 가나 도서관이 있어요. 네. 큰 도서관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책 읽기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도서관들. 네. 도서관에서 또 다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하죠. 거기도 이제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럼 거기 가서 한 번 정도 내가 캄보디아 선생님인데 나 좀 뭐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라든지 자꾸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되고 나만의 이제 그 가치를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부지런하게 그냥 움직여야 돼요. 그냥 언제 다문화 센터에서 연락이 올까, 언제 우리 대표님한테 연락 올까라고 기다리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기회를 찾는 그런 자세도 되게 중요하고요. 맞아. 네. 정말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작은 도서관도 많아지고 또 다문화 특화 도서관도 생기고 해서 그런 데서 다 크게 작게 다문화 수업도 하고 또 다문화 동화책 읽기 뭐 부가트도 하고 전래놀이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이런 하죠. 것들을 항상 근데 또 기관에서는 좋은 강사님이 없다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요. 강사님 찾기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님이 되게 중요하죠. 커리큘럼 잘 짜가지고 또 직접 이제 동네에는 또 직접 가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 동네가 사실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우대가 되잖아. 난 여기 이 지역 주민이다. 나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엄마들이 다문화 엄마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가진 것라는 게 한국어 실력도 안 되고 또 나는 부족한 게 많다. 그 돈 안 받고 하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쌓고 나서 이제 내 페이도 올라가고. 맞아요. 이게 저도 지금 5만 원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어떨 땐 2만 원도 되고 어떨 때 무료도 되고 어떨 때는 막 10몇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강사인 거예요. 그게 나는 원래 5만 원인데 5만 원 이하면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제 기관이 어쩔 수 없이 기회가 그거밖에 안 되면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다음번 부르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돈 욕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고 그게 무료라고 해도 하시는 게 추천이에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이제 자원봉사도 원하고 때로는 1, 2만 원이면은 저 이번에 택시비로 타거나 그러니까요. 없어요 하는 분도 계신데 이제 그럴 때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솔직히 애초에 소품 엄청 많이 챙겨갔어요. 맨날 트럭을 막 다 들고 다니고 근데 지금 USB랑 간식밖에 안 가지고 다녀요. 간식은 갈 때는 무겁지만 올 때는 손이 한가해요. 그래서 USB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어가 돼야 돼요. 소품을 줄이고 싶으면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나는 언어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소품이 좋긴 해요. 이럴 때 이것 때문에 만약 포기한다고 하시면 또 이제 이 사회에서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는 어렵거든요. 너무 포기를 하고 싶으면요. 내가 다음 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은 뭐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문화 강사 조금 해보고 포기하면 다른 일도 사실 쉽게 하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팁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적극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표님도 엄청 적극적이셔가지고 내가 먼저 도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 강사로서도 성공할 수 있겠다. 제가 먼저 베풀어야지 그 덕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문화 강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현장에서 많이 보고 그러면 그냥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소품
소품이 엄청 많고 저보고 깜짝 놀래요. 항상. 심지어 전 전통 의상도 많이 안 챙겨가요. 네. 왜냐면 그게 다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말로, 춤으로, 노래로 그렇게 그냥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게 몇 년 동안 아이도 없고 또 이제 학교도 오래 다녔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가방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멀쩡해 보이죠. 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전 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뚝뚝거리고 관절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없애고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제 몸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품을 제거하자. 소품은 힘들다. 짐이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소품 필요 없구나라는 것보다는 사람마다의 또 특성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이게 소품 무조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소품을 살려서 얼마든지 잘 연출할 수 있거든요. 할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내가 춤과 노래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또 그걸 또 선호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소품 같은 경우는 그게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멀리서 와서 귀하잖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막 만져요. 근데 또 제 성격에서도 있어요. 저는 제 것이 망가지는 것에 있어서 되게 민감해요. 차라리 물론 관절이 아파서도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으니까 보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막 몽골 전통들을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제 개인 문제고 여러분은 이제 본인 상황에 맞는 상황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고.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버뜨갈 선생님께서 다문화 강사 경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팁들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제 성격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저 엄청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하는 그 성격인데 학교에서는 더 신나서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더 좋아하고요. 근데 조용조용하면서 자기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나한테는 내 성격에 맞는 그런 수업 방법을 찾으시는 게 최고예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다양한 문화 하나 된 마음 아시안허브에서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문화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강사라는 직업 아시안허브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문화 강사가 저한테 너무 맞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강의, 아시안 허브와의 짧은 강의를 통해서 속단은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까 버뜨갈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도전하는 시기, 시간을 투자하는 시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시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시안 허브 최진희였습니다.